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요 2025년 을사년에 우리 범띠분들 운세 한번 짚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 범띠분들은 2024년 갑진년에는 그래도 조금 좋아지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 좋아지셨다는 거를 많이 감지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삼재도 아닌데 2023년까지의 운의 흐름이 그닥 좋지를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반짝운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느끼지 못했다. 나는 좋은 게 뭐였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분들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 2025년 이제 을사년에는 우리 범띠분들이 어떻게 운이 진행되는지 제가 나이대별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그 전에 범띠분들의 성향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범띠분들은 굉장히 타고난 책임감이 강하시죠.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더십이 강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든지 내가 대장이 돼야 되고 대장격이 돼야 되고 사람들을 좀 진두지휘해야 되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많더라. 우리가 범띠 하면 조금 띠가 세죠. 12띠 중에 그래도 큰 띠에 속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남자 범띠가 됐든 여자분들 범띠가 됐든 어디에 이렇게 나서고 내가 대장이 되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진두지휘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강하면 꺾이겠죠? 부러지겠죠? 그래서 그 너무 강한 것만 조금만 유연하게 가신다면 훨씬 좋게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그래도 다 같이 화합해서 하는 게 좋으실 걸로 보여지고요. 운의 기복도 심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띠가 센 만큼 좋을 때는 확 좋아지고 나쁠 때는 확 나빠지고 이렇게 바닥을 확 치고, 그래서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우리 같은 사주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좋을 땐 막 좋고 나쁠 때는 확 안 좋고, 그래서 막 극과 극을 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주의 성향상 이 띠의 성향상을 보더라도 범띠 분들이 그렇게 운의 기복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 망한 것 같아도 중년 이후로는 운이 듭니다. 이 범띠 분들은 초년, 중년 고생은 많이 하셔도 중년에 이제 이 말쯤 돼서 끝자락쯤에 돼서부터는 조금 운이 그때부터 이제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말년복이 왕성하게 드는 띠 분들 중에 한 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년 이후로 운이 들게 되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띠 분들 중에서는요 큰 사업가도 많으시고요. 부자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띠가 강한 만큼 내가 어떤 기회만 왔다 하면 그 기회만 잘 잡으신다면 굉장히 부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존심도 강하시고요. 고독한 면도 그 반면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들킬까봐, 내가 내 밑자락을 보여줄까봐, 그게 들킬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힘들어도 티를 잘 안 내고요. 그리고 묵묵히 헤쳐나가는 이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 고독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이 범띠 분들에게는 제2의 인생의 제2막이 열린다. 인생의 2막이 열린다는 건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한 해운년이 왔다는 거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고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막 잘 안 됐어도 그게 이제부터
이제부터 잘 되기 위한 밑초석이, 밑바탕이 될 것이다. 반드시 그 밑바탕이 되는 초석을 다져놔야 되는 분들, 예를 들면 그 초석을 다졌던 분들, 다져 놓으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운이 들면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면서 그 빛을 발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반기부터 운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밀고 나가셔도 진행하셔도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용기 내시고요. 지금까지 힘들으셨던 분들 앞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세차게 기운이 들어오니까 많이들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세 무인생 범띠 분들 먼저 짚어드릴 건데요. 이분들은 2025년 을사년에는요, 이분들은 우물 안에 갇힌 도간에 든 쥐와 생쥐꼴이다, 생쥐와 같다, 이런 신세이다,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좋다고 했는데 이 범띠분들 중에서도 좋으신 분과 나쁘신 분들이 계신데 이 28세 무인생 분들이 그닥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물 안에 갇힌 동안에 든 생쥐와 같은 그런 신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조심하셔야겠죠? 뭔가 너무 앞장서 나가시면 안 되시겠죠? 내가 너무 이렇게 오지랖을 떨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자중하셔야겠죠? 내 자리를 지키셔야겠죠? 내 본분을 지키시고, 그래서 조금 실수를 만회해야 되겠죠? 실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도간에 갇히기 때문에 좀 자중하시고 조심하셔라, 자제하셔라, 이렇게 보여지는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려는 일들에 자꾸 태클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취직 자리를 알아봐도 조금 합격되기가 어렵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독해지는 그런 이제 형상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28세 무인생 범띠분들은 2025년 을사년은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욕심을 다 좀 내려놓으시고 너무 부리지 마시고 자기 자리에서 재충전해서 기회를 엿보는 한 해가 되셔야겠다. 그러니까 2025년 을사년에는 준비하는, 재충전하는, 나를 다지고 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조금 초석을 다지는 그런 한 해로, 조금 준비하는 한 해로 삼으셔야겠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인생 범띠분들 꼭 명심하셔서 2025년 을사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0세 병인생 범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상반기에는 이제 조금 다소 답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반기부터 막 운이 확 펼쳐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40세 병인생 범띠분들은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하나씩 풀리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동안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가서요. 직장에서는 인정도 받으시고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오겠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이나 어떤 이런 승진의 시험, 어떤 시험의 운도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전운, 사업 확장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도전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음력 3월, 7월, 8월이 길한 달로 보여집니다. 그런 때가 이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력 3월, 7월, 8월을 노려보시는 게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때를 좀 노려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다음은 이제 52세 갑인생 범띠분들인데요. 우리 갑인생 범띠분들은요, 작년에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다른 범띠분들은 작년에 그래도 그냥 괜찮다, 이런 말이 나왔다면 우리 52세 갑인생 범띠분들은 2024년 갑진년에 정말 나는 어떡하지? 나 이대로 내가 괜찮은가? 나를 모르겠어. 뭐 이렇게 좌절에 빠지신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52세 갑인생 분들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풀려나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셨던 거 하반기에서 터트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시기 때문에 막혔던 금전운도 풀리실 것 같고요. 주변 상황도 좋아지실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살아나가고 내가 또 재물복이 늘어나고 성공을 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죠. 독불 장군이라는 건 없죠. 항상 주위에서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끌어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그게 귀인이라는 귀인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귀인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52세 갑인생 범띠분들은 귀인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좋다는 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귀인이 나에게 들어오는 운이 더 강하다, 높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승진운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재물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시고요. 횡재수도 있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코인이나 주식이나 복권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횡재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물론 주식이나 코인은 아니지만 복권은 한번 사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좋은 꿈을 꾸셨을 때, 보통들 보면요, 조상이 꿈에 보였을 때 복권을 사니까 복권에 당첨이 됐더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은 대부분이, 조상이 꿈에 보였어. 조상님이 막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었다든지, 얼굴빛이 좋았다든지, 광채가 났다든지,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 막 잔치를 벌렸다든지, 이런 꿈들은 굉장히 좋은 꿈이거든요. 그런 꿈을 만약에 혹여라도 2025년 을사년에 꾸신다면, 그때는 좀 복권을 사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운도 길하게 들어오십니다.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것도 운이고요. 그리고 남의 사업에서 내가 직장을 다녀도 운입니다. 그래서 직장운, 사업운 다 길하게 들어옵니다. 계약운도 좋으시고요. 문서운도 길하게 들어오십니다. 부동산을 살 일이 있거나 팔 일이 있거나, 사는 것도 문서고 파는 것도 문서입니다. 모든 문서는 길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51세 갑인생 범띠분들은 만약에 이사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을사년에 2025년 을사년에는 이사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사거나 팔거나 하셔도 길하게 들어오니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사를 하시기 전에는 제발 땅을 조금 털을 짚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운이 들어왔는데도 만약에 안 좋은 터에 들어가면은 내 운이 발휘를 못하거나 아예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좋다고 그랬는데 왜 난 안 좋지? 터가 안 좋을 경우에 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사를 하시기 전에는, 계약하고 나서 물으면 안 되니까, 늦으니까 이사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이 터가 괜찮은지, 부자 되는 터인지, 돈이 들어오는 터인지,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터인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꼭 짚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귀인수, 동업을 하는 동업 귀인수도 참 길하게 들어오십니다. 52세 갑인생 범띠분들도 2025년에 이렇게 운이 왕성하실 때에는 운을 조금 받으시고, 그죠? 우리가 운을 받아야, 운을 터트려줘야, 발복을 시켜야 그 운이 더 상승되고 운값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제발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온 운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운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2월 29일 날 합동제로 이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면은 금전도 많이 들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힘드시잖아요. 여럿이 모여서 합동으로 하게 되면 소소한 금액으로 우리가 운도 받고, 나쁜 것도 삼재도 풀고, 홍수마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살도 풀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이제 양력으로 12월이죠. 한 해가 저무면서 새로운 기운에 한 해가 또 시작이 되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이 접목되는, 이 지금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러는 때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는 거 잘 처리해야 되고, 들어오는 거 잘 받아야 되고, 이거를 잘 하지 못하면 이것도 했는데 안 되고, 저것도 했는데 안 되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밸런스, 그죠? 그래서 이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때만 나쁘고 좋고를 다 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52세 갑인생 범띠분들은 특히나, 물론 40세 병인생 분들도 운이 잘 들어오셨기 때문에 운맞이 하시면 굉장히 좋고 강조 추천을 드리지만,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나쁜 거 막아가는 한 해가 돼야지 내가 그래도 중간이라도 한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항상 나쁠 땐 맞고 좋을 때는 더 발복을 시켜라. 이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가만히 뭐 있다가 뭐 감나무가 내 입에 떨어져? 절대 요즘 세상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거의 농경사회고 뭐 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닥 운의 흐름이 그렇게 큰 편차를 두지 않았는데, 대대로 부자면 대대로 부자, 그죠? 대대로 가난하면 대대로 가난하고, 그거를 이렇게 역경을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21세기에는 그게 가능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내가 51살까지, 50살까지, 혹은 39까지, 40까지 힘들었어도 갑자기 40대부터, 50대부터 갑자기 부자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그게 좋은 거고요. 막 초년에 잘 됐다가 중년 말년에 망하는 것보다 초년 중년 고생하고 말년에 복이 있어서 내가 평화롭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팔자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2세 갑인생 범띠분들도 반드시 노후에 그런 말년복, 말년운이라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운맞이 하시고요. 그렇게 나쁜 거 풀고 운을 좀 받으시는 작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4세 이민생 범띠분들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28세부터 76세까지 짚어드릴 건데, 그 중에서 아까 뭐 28세 조금 안 좋아요. 이거는 세 발의 피해예요. 64세에 비하면. 우리 64세 이민생 범띠 분들이 2025년 을사년에 범띠 분들 중에서 제일 안 좋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64세 이민생 범띠 분들은 꼼짝마,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조심 또 조심,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사방팔방이 막혀 있습니다. 사방팔방은 뭐예요? 사방이 뭐예요? 동서남북이 사방입니다. 그죠? 그 동서남북의 중간중간에 간방이라고 하는데요. 뭐 동남쪽, 뭐 서북쪽, 뭐 이렇게 간방, 중간중간. 그게 이제 팔방. 그것도 네 가지가 있어서 동서남북 네 방위랑 또 나머지 방위가 4개. 그래서 이제 간방이 4개. 그래서 모여서 8방이 되는데,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는 거는 내가 옴짝달싹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꼼짝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해도 되고, 뭐 간 속을 막 이렇게 간 짜놓고 간 속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 정도로 안 좋다. 64세 이민생 범띠분들은 2025년이 정말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형국이라서 조심 또 조심 하셔야 된다. 집안에 곡소리도 날 걸로 보여지고요. 상복을 입을 일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수가 매우 불길하십니다. 조심 또 조심하세요. 이럴 때에는 몸을 사리셔야 됩니다. 먼 거리 여행도 금하시고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먼 거리 여행이라는 건 1시간, 2시간 이상, 예를 들면 뭐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는 좀 그렇지만 뭐 그래도 한 2-3시간 이상 어디 먼 거리 출타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고요. 또 상갓집 절대 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상갓집이 뭐 안 좋다 이러는데, 사실은 잔치집도 안 좋거든요. 뭐 결혼식이라든지 돌잔치라든지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막 흥이 나서 큰 소리가 나죠, 잔치집에. 그런데도 안 좋고, 곡소리가 나서 큰 소리가 나죠, 이런 상갓집도 안 좋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안 가시는 게 좋으시고, 더더욱이 64세 이민생 범띠분들은 2025년 을사년에는 생일밥도 드시지 마셔라. 이런 말씀은 비방이에요, 비방. 예를 들면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근데 이러고도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빨리 이런 무당에게 전화를 하셔서 점사를 보시고 뭐가 안 좋아서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귀신들이 득실득실 넘나드는 한 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곡소리도 나고 상문도 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민생 범띠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지금이 이제 24년 갑진년에 양력으로 12월이에요. 근데 갑진년이 가기 전에 대수대명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2025년 을사년이 되자마자, 음력 1월에 되자마자 빨리
대수대명을 한번 치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목숨을 한번 사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새해가 되면 연초에 뭘 하냐면 삼재이신 분들은 삼재를 풀고, 삼재가 아니신 분들은 홍수맥이라는 걸 합니다. 삼재가 아니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삼재만 푸는 게 아니에요. 삼재이신 분들은 연초에 해가 이제 바뀌어서 새해가 되면 한 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사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1월 혹은 음력으로 12월 달쯤에 우리가 그렇게 홍수맥이나 삼재풀이를 해요. 근데 삼재이신 분들은 삼재를 풀고, 삼재가 아니신 분들은 홍수맥이라는데, 홍수맥이는 뭐냐면 1년 365일 12달에 365일에 애군액살을 푸는 거예요. 애군액살, 나쁜 걸 푸는 거예요. 근데요, 이 64세 이민생 범띠분들은 그냥 애군액살로 안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냥 홍수매기로 안 될 것 같다 이거죠. 다른 때는 했든 안 했든 2025년 을사년에는 반드시 대수대명을 미리 치세요. 내가 먼저 치고 나쁜 거를 쳐내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고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64세 이민생 범띠분들 아주 불길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나쁜 거 좀 막아가세요. 아셨죠? 귀신들이 넘나드는 한 해예요. 2025년. 득실득실. 귀신이 득실득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76세 경인생 범띠분들인데요. 뭐 이분들은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도 너무 좋으시죠? 근데 이제 반흉반길, 예를 들면 이 똑같은 76세 경인생 범띠 분들이라도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데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많이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사주팔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의 운이 더 좋은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열심히 막 움직이시고 하반기에는 조금 천천히 쉬시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리한 투자는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무리한 투자는 2025년에는 안 된다. 현상 유지만 하셔라.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셔라. 자리 지킴이 중요하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8세부터 76세까지 5 나이의 범띠분들에 대해서 오늘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2025년 을사년의 운인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12월이에요. 양력으로. 지금 2024년 갑진년에 양력으로 12월입니다. 이 12월이라는 거는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 양력으로 12월 21일이 동지인데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새해가 들어옵니다. 새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025년에 을사년의 기운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을부터 시작은 되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2025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새해로 보는데요. 동지만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동지맞이 뭐 이렇게 운맞이도 하고 삼재풀이도 하고 홍수맥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근데 뭐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개개인이 가서 이렇게 묵구리 점사 보고 개개인이 하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시대가 많이 좋아졌죠. 다 유튜브로 막 너도 나도 같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 오고 막 상담하시고 뭐 접수도 하시고, 그래서 여럿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9일 날 양력으로 12월 29일 일요일 날 올해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올해의 나쁜 기운을 다 쳐내고 그리고 마지막 기운을 다스리고 내년에 새로운 기운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때에도 나쁜 기운이 같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나쁜 기운 정리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열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그게 때만 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범띠분들도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서 좋으신 분들은 더더욱 좋게 발복을 하시고 나쁘신 분들은 또 나쁜 거 막아가시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제가 한번 달려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